인생의 여정 제3장 이혼의 심리. 이혼은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감정에 사로잡혀 내가 왜 이혼하려 하는지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상처와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이혼을 해버리면 앞으로 인생에서도 제대로 된 판단과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막연히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혹은 현재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준비 없는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끝에는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혼이 되려면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와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후에 혼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혼 전엔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제적, 심리적 독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히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혼 후 자신과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직업과 경제력을 미리 생각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만 믿고 이혼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어렵고 잘못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부분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스스로가 준비 여부를 판단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경제적 독립에 이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심리적인 독립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와 함께 심리 변화도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데 자신의 심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리적 독립은 단순히 이혼 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이혼 후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현재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아직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감정의 중심에는 내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탓하고 의존하는 사람들은 상대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탓하지만 상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 삶에 대한 책임마저 상대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상대를 탓하는 것이죠. 이 중 상대에게 의존을 하는 것이 탓을 하는 경우보다 더 위험한 경우입니다. 실제 결혼 후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아내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은 남편의 지배를 받거나 종속되어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쌓고 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클 때 누군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해주기만 해도 쉽게 그 상대에게 의존하려 하게 되죠. 그나마 결혼하여 인간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혼 후 혼자가 되어 타인에게 의존하면 지켜줄 보호막도 없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 자기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고 하는 상대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이혼 후에도 자신이 의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상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고 혼자가 된 고립감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면 끊임없이 의존의 대상을 찾아 헤매다가 타인에게 지배당하거나 사기당하고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관계 중독의 심리장애가 되어 남자에게 집착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걱정해 이혼 상황을 숨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이혼남, 이혼녀의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혼 후 삶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게 되어 자신의 인생을 자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열등감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남의 눈으로 보게 만들어지는 불편한 감정입니다. 이런 열등감 또한 상대 중심으로 살아가는 의존적인 삶이죠. 이혼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스스로 상처를 만들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자존감이 없으면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므로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합니다. 여자는 상처가 작용하면 자존감이 낮아져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면 이혼 전에 반드시 상처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혼을 하면 상처가 일시적으로 사라져 당장은 살 것 같고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처의 기억이 치료된 것은 아니기에 곧 또다시 심리 문제나 심리장애가 유발되어 불행을 느끼게 되죠. 그럼 여기서 상처 치료 없이 이혼한 여자의 심리 변화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자는 상처 주는 남편과 헤어지면 더 이상 만들어질 상처가 없을 테니 두 발 뻗고 편히 잘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살 것 같았지만 아이가 있어도 이내 혼자라는 외로움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혼은 처음 가는 길이어서 낯설고 불편한데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만 봐도 우울해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에 상처가 쌓여갑니다. 부부가 다정히 걸어가는 것만 봐도 눈물이 나고 아빠와 아이가 공원에서 노는 것만 봐도 자책감이 느껴지죠. 시간이 갈수록 이혼의 상처가 계속 들쑤셔서 점점 우울하고 견디기가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자신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정말이지 이럴 때면 누군가에게 기대어 울고 싶어집니다. 네, 만일 이혼하고 나서 이와 같은 감정이 지속된다면 또 행복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면 상처 치료는 필수입니다.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행복과는 멀어지고 우울증이나 중독증의 심리장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상처를 치료해서 자기중심을 세우고 살면 누군가가 관심을 줘도 함부로 의지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면 행복의 감정과 사랑의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자의 관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혼자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 이혼 전 필수 준비사항인 경제적 심리적 독립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